이런 댓글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달렸더라고요. 다시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나 댓글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오해를 사기에 굉장히 충분한 댓글이었습니다. 혹시나 이걸 보고 중고차에 모든 것에 실망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해명을 하고자 영상을 켜게 됐어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이렇게 차를 판매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일이 있습니다. AS를 할 일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비중이 높거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차가 전조 증상이 없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촉매가 이제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전조 증상이 없어. 디젤차 같은 경우는 DPF도 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컨디션 체크가 가능하지만 컨디션 멀쩡하다가 갑자기 틱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AS를 해드리는 일이 정말 가끔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 댓글을 이제 당 고객님도 제가 누군지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비대면으로 차를 판매했는데 DPF가 나간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한 1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딱 한 분 계셨던 거다 보니까 그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혹시나 좀 있을까 해가지고 딱 댓글을 보자마자 사실 전화를 먼저 드렸었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객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니네 점검 제대로 한 거 맞냐? 어떻게 출고하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DPF가 나가냐? 이 비싼 거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약간의 해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비대면이라고 절대로 점검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차를 받았을 때 고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군데군데를 전체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막 많이 보내드려요. 분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짜리 차든 도막 다 찍어보고 무조건 시운전하고 무조건 리프트 점검하고 하체까지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보내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소견을 또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출고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검수는 대충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DPF 건도 사실 점검을 이게 했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이거는 좀 운이 안 좋게 갑자기 이렇게 나가버린 상황이 되었고요. 이렇게 정말 간혹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해당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촉매나 이제 DPF 같은 고가 내연기관 부품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이게 예고도 없이 경고등이 떠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초 증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고장나는 게 대부분 갑자기 현상되니까 고객님들이 알 수 있는 건 좀 힘들죠. 경고등 뜨는 건 뭐 예측을 못해요. 그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법이 있을까요? 아, DPF는 촉매. 아니 촉매도 제가 얼마 전에 터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 100% 지원 K3 촉매 네.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고객님한테. 근데 그것도 머플러 찔러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컨디션 너무 좋고 출력 완전 잘 나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촉매가 딱 뜨더라고요. 네, 효율자. 네.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체크하는 건 산소 센서가 체크해야 되니까 띄우긴 띄우는 건데 촉매나 DPF 자체는 고장 코드를 못 띄우니까 그 외부적인 센서가 네. 재작동 안 할 때 띄우는 건데 그래서 뭐 단정 짓기는 힘들죠. 전조 증상은 네. 없다. 이제 인젝터가 문제가 돼서 필터가 막히고 애가 차적으로 이제 네. 고객이 느끼는 건 이제 DPF로 오는데 네. DPF 자체가 고장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연소부터 그쵸, 거꾸로 그쵸. 이제 타고 오면서 애수가 그러니까 쌓이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네. 되고 터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 거는 EGR을 같이 교환했어요. EGR 경고등이 떠가지고 EGR이 문제돼서 DPF가 문제된 그렇죠. 거죠, 그럼. 아, 그게 설명하기 진짜 모호하구나. 꼭 DPF 그런 거 아니어도 전자 쪽은 전자 쪽은 무조건 그냥 네. 바로 뜨죠, 뭐. 네, 갑자기 뜨지 네. 뭐 뜨겠다 하고 증상이 나오면서 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팀들도 다 출고하기 전에 확인해서 파는 건데 그쵸.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니 저희 잘못이죠, 뭐. 작동 뭐 열선부터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되던 게 며칠 있다 안 되면 근데 어쨌든 그 되던 게 안 되면 고객님들은 판매하는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좀 딜레마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차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일주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일주일 정도면 정말 합리적인 거거든요. 좀 힘든 건 이제 막 6개월, 근데 한두 달. 한두 달도 솔직히 예방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거. 그쵸. 이게 기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달 이내는 사실 웬만한 네, 거는 국산차 거의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다 해드려요. 근데 수입차 DPF, 수입차 터보 이런 거는 사실 또 100%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까지 나가려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붙여 팔아야 돼요, 애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작사가 비싼 이유가 AS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가격 측정이 되는 네. 건데 근데 국산차는 어쨌든 비싼 게 한정적이잖아요. 뭐 한 1, 200만 원 정도까지는 내 업보다 내가 무단횡단 한번 했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수입차를 사는 분들이 또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는 거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국산차는 한 달 이내는 대부분 되고 한 달 조금 넘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만족을 못 드린 거는 제 잘못이 맞아요. 물론 어떤 고객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좀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판매 과정에서 차가 고장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단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에서는 어디서나 누구나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일처럼 뭐 DPF나 뭐 촉매 이런 부품들은 중고차 보증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수리비는 뭐 소비자가 내든 딜러가 내든 둘 중에 한 명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나가자마자 한 달 이내에 이런 DPF 문제가 생겼다. 한 번도 그냥 고객님한테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카니발의 경우에도 DPF 수리비는 당연히 100%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그 이제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보증보험에 해당이 돼서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렸고 그 전에 이제 그 차가 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점검을 맡아야 되잖아요. 점검을 맡으러 가는 점검비 얼라이먼트가 수리 중에 틀어졌나 봐요. 그 얼라이먼트 비용까지 당연히 제가 냈고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해결을 해드렸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고객님께서 서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젝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연료를 분사해주는 이제 장치인데 이 차를 점검한 카센터 사장님이 이 인젝터를 한번 클리닉 할 때가 됐다. 클리닉 하는 건 어떻겠냐, 교환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경고등이 뜬 것도 아니고 저희가 완전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10만 넘은 차들은 인젝터도 당연히 클리닉을 하면 좋고 당연히 미션 오일 갈으면 좋고 냉각수 갈면 좋고 당연히 다 하면 좋은 거거든요. 이런 소모품까지도 저희가 다 해드리게 되면 금액 인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키로수에 따른 소모품 같은 경우는 보증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신차는 다 해주지 않냐, 왜 너네들 안 해주냐, 신차급의 AS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보증 남은 중고차 이런 걸 가져오면 경고등이 만약에 점등이 되거나 차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도 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수입차였는데 인젝터 고장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젝터를 처음에는 소거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행을 했는데 또 2차가 떴습니다. 여기 2차가 안 떴으면 그냥 소거한 상태로 계속 타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경고등, 엔진 경고등이 점등을 해서 인젝터 클리닉이랑 위치 교환을 해주더라고. 실제로 이 인젝터가 고장이 난 거면 위치 교환하면 이 바뀐 상태에서 2번에서 3번 고장 코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위치 교환만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경고등이 또 뜨면 이제 그때 교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것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도로는 신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보증을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말이 너무 길어지나? 처음에는 솔직히 이 댓글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저한테 막 전화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저희 업체 욕을 한다는 거는 악의적이잖아요. 그 채널 사람들이 뭔가 보라고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것 같아서. 근데 좀 다시 생각을 한 게 정말 진심으로 너무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경고등이 뜨는 차를 판매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업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모든 소비자들이 모든 업체들을 중고차 업자들을 많이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 해명 영상을 찍으면서 보통 중고차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AS가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품목은 어떤 게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찍은 것도 있어요. 이번에 카니발 구매한 고객님께는 다시 한번 이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편하게 저희 업체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서비스나 AS를 잘 해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약간 저희 업체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댓글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 댓글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나 또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고 또 제가 가능하다면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런 좀 무거운 영상 말고 좀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